모두가 깊이 잠든 밤, 인형의 눈이 스르르 움직입니다. 안심한 틈을 타 인형의 고개가 휙 돌아갑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게 되는 영화 속 장면이죠. 날 향해 달려오는 귀신도 거대한 괴물도 아닌 작은 인형에 이토록 섬뜩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웹쿠거TV 마이풀의 공포특집 웹쿠괴담 3편. 오늘은 세계의 저주받은 인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918년) 청년 스즈키 에이키치는 이를 위해 방문한 사포로의 어느 상점에서 여동생에게 줄 작은 인형을 구입했습니다. 여동생은 그 인형을 너무나 좋아했고 오키쿠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동생은 황열병으로 고작 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은 어린 딸을 기리며 제단에 인형을 올려 함께 제사를 지냈고, 이후 가족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정한 길이의 인형 머리가 마치 사람처럼 조금씩 길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키쿠의 꿈을 꾸거나 전등이 깜빡이거나 이상한 소음을 듣기도 했는데, 특히 이런 현상은 여동생이 길이 가까워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을의 무당들은 이 인형에 죽은 여자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린 딸을 그리워했던 가족들은 인형을 잘 관리했고, 나중에는 절에 부탁해 맡기게 됩니다. 그 인형이 있는 곳이 만넨지 만념사절입니다. 머리가 자라나는 인형의 이야기는 세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절의 마케팅이다, 주작이다 하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하기에 이릅니다. 분석 결과 사람이나 동물의 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반론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만념사는 대중에게 인형 공개를 금지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아직까지도 자라고 있을까요? 척키의 모티브가 된 인형, 로버트입니다. 1900년대 초 소년 유진은 집안의 하인으로부터 수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인형이 마음에 들었던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따 로버트라 지어주었죠. 어느 날 밤, 유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인형 로버트는 침대에 앉아 유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와 가구가 뒤집히는 소리에 뛰쳐나간 그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되풀이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인형을 버리지 않고 평생 집의 맨 꼭대기방에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기묘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저주의 시작은 당시 하인이었던 여인이 유진의 부모에게 원한을 품고 저주 인형을 만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시대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인형 로버트는 현재 미국 키웨스트의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로버트는 사진 찍히거나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갑자기 카메라 작동이 안 되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관광객들의 증언이 있었던 것을 보며 아직 저주는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사악한 골동품으로 알려진 인형 맨디입니다. 사연은 정확하지 않지만 1900년대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100살이 넘은 도자기 인형 맨디의 주인은 한밤중에 아기 우는 소리 등 기괴한 일에 시달리다 못해 1991년 마침내 한 박물관에 맨디를 기증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직원과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종 이상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맨디를 놓아둔 연구실은 마치 아이가 어지른 듯 어질러져 있거나, 직원들이 케이스에 맨디와 함께 넣어둔 동물 인형은 나중에 보니 케이스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맨디의 주특기는 조명이나 카메라의 전원이 껐다 켰다 하는 것이라는데요. 불이 꺼진 틈을 타 맨디의 눈은 박물관 방문객을 따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에나벨입니다. 에나벨의 첫 번째 사건은 1970년 평범한 20대 간호사 여성이었던 도나의 집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생일 선물로 평소 골동품 수집이 취미였던 어머니께 에나벨 인형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형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양피지에 도와줘 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양피지 종이는 그들 집에 없는 물건이었죠. 기이한 사건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유명 심령학자인 워렌 부부를 소개받습니다. 워렌 부부는 그 인형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에서 단순한 원혼이 깃든 게 아닌 악마의 징후가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워렌 부부는 퇴마회식을 치르고 즉시 애나벨 인형을 데려가는데요. 이동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겪습니다. 자리가 옮겨진 인형, 알 수 없는 소음, 도나와 엔지가 겪었던 일 역시 똑같이 반복되었죠. 안 되겠다 싶었던 워렌 부부는 마침내 특수 제작한 케이스에 인형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며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워렌 박물관은 그들의 사위인 토니 스페라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 박물관이 임시로 문을 닫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애나벨이 탈출했다는 괴소문이 SNS에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스페라는 곧바로 인형과 자신의 영상을 찍어 올리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애나벨을 다룬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직까지도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형의 악령이 깃든 4가지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 사건인지 괴담일 뿐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형을 접한 사람들끼리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것은 충분히 미스터리한 일이죠. 절대 함부로 인형을 줍거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어TV 마이풀이었습니다. 안녕.